네, 투데이 모닝 전략입니다. 키움증권 김동화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금 6월의 마지막 주이기도 하고요. 예. 이제 바로 다음 주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게 되니까요. 예. 그리고 지난주 후반에 그 버닝 쇼크 이후에 또 맞는 주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이번 주 흐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주가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은 조정을 좀 보였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하락시장, 특히나 이제 장기 이동평균선을 치고 내려가는 하락시장에는 매도 클라이막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실 그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 클라이막스 자체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분명히 좀 붕괴가 돼야지만 강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신용 잔고 자체가 전체적으로 2조 3,500억 정도가 이제 지난주 초반에 나타났었는데 이 신용 잔고 자체가 많은 부분들 감소가 돼야지만 이제 시장에 대한 반응 자체가 나타나게 되는데 지난주에 좀 금요일 날을 기준으로 살펴보니까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신용 잔고에 대한 부분이 2조 2천억대까지도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 주에 시장에 대한 모습은 조금 반등이 나온다라는 부분들을 좀 한번 주목을 해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시장이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에서는 마지막 주간에 그 윈도우 드레싱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그 반기가 지나는 6월달이고 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일단 그 기관들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나 기관들에 대한 수익 모멘텀이나 외국인들에 대한 수익 모멘텀 자체가 조금은 부족한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 주말 같은 경우는 이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투자 전략을 하나씩 세워가 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다 아실 겁니다. 이제는 투자 주체들이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반등 그렇습니다.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나눠서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추가적인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장기 코스피 지수 자체가 장기 이동 평균선을 치고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이 바닥이 어딘가 이제 이것을 좀 이제 염두를 하고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지난 차트를 보면은 이제 6월 7일 같은 경우는 전저점을 붕괴를 하면서 이제 갭 출발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하향 이탈 갭으로서 이제 이 구간에서는 손절을 조금 일단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20일 날 나타났었던 이제 그 사실 추세적으로 보면 지속 하락 갭이 나타나는 그러한 부분들인데 이미 손절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6월 20일 같은 경우에는 관망을 하면서 일단 시장 자체에 대한 종목을 계속적으로 보유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 보게 되면, 6월 21일 날 금요일 날 나타났었던 사실 이제 하향 이탈, 양봉에 대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3갭 이론으로 보게 되면은 세 번째 갭이 나타나면서 양봉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이번 주에 소멸갭으로 일단 자리 잡지 않게 되냐. 소멸갭이 나타난다면은 결국 1850과 1900 정도까지는, 강하게 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주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흐름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7거래일 동안에 처음으로 선물을 일단 순매수를 했다라는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11일 연속적으로 5조 1,300억 정도로 코스피를 매도를 했는데요. 이제 이 수치는 2011년도 8월 달에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이 당했을 때 5조 1,000억보다도 더 많은 숫자다라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위기 상황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11거래일 연속적으로 5조 원이 넘는 매도를 했을 때는 시장에 대한 부분이 반등이 나온다라는 부분들이고 특히나가 이제 국내 코스피 상장사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퍼가 8배 정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결국에는 저평가에 대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특히나 이제 PBR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금융 위기보다도 낮은 PBR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용잔고가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2조 2천억 정도까지는 감소가 됐다라는 부분들이고요. 특히나 이제 주식형 펀드에 대한 부분이 9거래일 연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시장에 대한 반등 신호 자체가 어느 정도는 임박해 있다는 부분들로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전략을 한번 일단 짜드린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주식을 좀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부분이 비전이 좀 없다면은 저평가
종목에 대한 부분을 좀 찾는데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장기 이동 평균선을 치고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오는 시장에서는 주도주에 대한 트렌드 자체가 좀 변화가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보면은 환율이 1,100원대 이하에서 1,200원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는 이제 그런 기조가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들에 대한 실적 모멘텀 자체가 좀 변화가 상당히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코스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도주나 테마주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예. 지수가 이제 반등이 나타나게 되면은 새로운 그러한 업종이나 종목군들이 분명히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종목 찾기에 오히려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이 종목이 별로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포트폴리오 전환을 해보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만큼 시장의 주도주를 잘 찾아보자는 말씀이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종목을 그럼 저희가 시간 허락하는 한은 한번 계속 들어볼 텐데요. 예. 주도주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 좋겠습니까?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사실 관심 종목이 이제 그 코스닥에서도 보면 포스코 ICT라든가 네. 이제 거래소에서는 SK 하이닉스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는 의아할 수도 있지만 저는 화학주 좀 꼽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제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제가 이제 한 2달여 걸쳐서 계속적으로 주도주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이번에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펀더멘털에 대한 가치가 없지만 그 뱅가드 펀드나 외국인 매도에 의해서 일단 종목이 붕괴된 그런 종목을 찾자라는 관점이고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LG화학인데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5.9%와 21% 정도 증가한 6조 590억, 그다음에 4,975억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상당하지만 주가는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관점이고요. 특히나가 이제 뭐 2분기부터는 이제 폴리머 전지 증설효과와 자동차 그 전지 매출에 대한 부분이 증가가 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시간 관계상 수급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투신과 보험 연기금, 사모펀드 등에서 외인 펀드 환매 물량에 대한 부분이 공격적으로 나타났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관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러한 상태에서 차트에 대한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펀더멘털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화학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그러다 보니까 낙폭 컸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도 신저가를 갱신하는 그러한 좀 당황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분명히 윈도우 드레싱이 나타난다라고 보면은 23만 원 정도에서 좀 매수 포인트를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가가 내려갈 때 이제 거래량을 안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거래량 자체가 이렇게 두 번 정도, 지금 5월 31일 날 한 번 정도 거래량이 터졌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거래가 터졌다라는 부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라는 관점 상태는 손바뀜의 흐름도 나타나고 손절할 주체들은 이미 다 손절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가지고 보자. 그렇다고 보면 시가는 이제 시가에서 매수하고 분할 매수 대응을 하시고요. 손절에 대한 부분은 22만 원, 목표에 대한 부분은 30만 원 정도까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간이 아직 좀 남았으니까요. 한 종목 더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실 이제 화학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 사실 시름이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두 번째 가지고 나온 종목도 금호석입니다. 이제 차트를 보면요. 차트를 보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주가가 77,000원 정도까지 이제 급락이 나타났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두 번의 2월 26일 날 거래가 한번 터지고 지금 보게 되면은 4월 12일 날 거래가 터지고 지금 다시 거래가 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 드디어 저점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그러한 양봉이 나타났는데 합성고무 생산력이 세계 1위라는 부분들이고요. 2분기 영업이익은 오히려 1분기보다 소폭으로 증가가 한다는 얘기. 즉 적자 기업이 아니고 흑자 기업이라는 부분들이고 미국의 합성고무 수입량 자체가 증가가 되고 글로벌 그 경기 자체가 사실상 추구 전략을 한다는 얘기는 좋아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모로 뭐 수익 부분에서 긍정적인 점이 많다는 건데요. 그럼 매매 전략을 좀 들어볼까요? 매수는 일단 시가인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화학 업종이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시가에서 한 번 정도 매수하시고 혹시 틀렸다면은 분할 매수를 해야 되니까 두 번에 걸쳐서 매수 시점을 잡아야 된다는 부분이고 전저점을 붕괴한 종목은 손절을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은 명확하게 77,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목표는 1차적으로 85,000원인데 제가 가져 나온 이유는 증권사 목표 평균가를 보니까 125,000원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하락 장세에서는 증권사 목표가 대비 괴리율이 가장 넓은 종목이 주도주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125,000원이 목표가인데 현재가가 77,000원의 얘기는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1차적인 목표가를 85,000원 정도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칫 의아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언급은 해주셨습니다. 서두에 LG화학과 금호석유 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지 설명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김동아 팀장과 함께 전략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